조서 4일차고요. 오늘이 좀 마지막입니다. 단체 현황 조사를 하느라고 한 100개 단체를 조사했는데 이 발표를 한 100개 단체를 들었으면 정말 생생한 현황 조사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의 날인 건 알고 계시죠? 불효불급하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환경과 기후 관련한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월, 화, 수, 목 지속됐던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비영리 공익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쭉 들어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모색을 한다면 또 다른 현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할 기후 관련한 활동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평화 관련한 활동들을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살림은 1986년에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제기동에 있는 쌀가게에서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처음 쌀과 유기농 쌀과 참기름, 유정란 그 세 가지 품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살림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에요. 86년에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생활협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 맞는 옷들을 계속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생협법이 생기고 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되었고요. 한살림은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한살림 운동은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하는 운동이에요. 저희 이제 대살림 자원순환 위해서 대살림 장터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가지고 와서 새로 주인 찾아주는 그런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토종 씨앗 나눔 운동 오래 했었어요. 한살림에 우리 씨앗 농장이라고 괴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종 씨앗을 받아서 저희 조합원들에게 텃밭 하시는 조합원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모금함에 성금을 받아서 우리 씨앗 농장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바로 알기 강좌를 열었어요. 조합원들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교실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GMO가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알리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병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11월에 한 건데 저희 남서울에서는 지금 27.8%예요. 30% 정도 되면 재사용 병을 세척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한살림에 한 30% 정도는 되어야지 약간 이제 유지가 되는데 조금 못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0.3%입니다. 꼭 저희가 포장재 줄이기 운동을 해요. 매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 마트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포장재 개선을 계속하고 양파, 감자, 당근 이거는 주머니, 속주머니 가지고 와서 담아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유값하고 멸균팩 모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NPO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 드림센터 견학을 갔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랑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아마 이제 조합원들 만나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임이 저희 29개 있어요. 서초지구에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식 모임, 그리고 면생리대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임, 엄마숲 놀이터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숲에 데리고 가서 노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녹색평론 가볍게 읽기라고 이제 학습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건 면주머니 만들기는 작년에 했던 활동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좀 못해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남자분도 직접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꿰매고요. 아이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속주머니의 역할을 해요. 저희 장바구니는 많이 들고 다니지만 속비닐은 또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구 온도를 낮추는 하이파이브 약속이라고요. 한살림에서 하는 이제
운동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고요. 국산 채소 위주로 남김없이 먹어요. 그리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고요. 나와 지구를 위해 걸어 다녀요. 전기불을 끄고 한 달에 하루 쉼표해요. 요거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활동인데요. 저희가 물고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끼고 고기를 적게 먹고 기름을 적게 쓰는 활동인데요. 매달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는 저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정무역 그 사업은 시민활동과 양성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총 4번의 교육을 준비했어요. 지금 사진은 3개만 준비했지만 세계 경제와 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알아보고 세계 공정무역 현황과 우리나라 공정무역 현황, 그리고 공정무역 단체, 그리고 공정무역 생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공정무역을 이제 알리는 캠페인과 티파티 실전,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이제 이슈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같이 나누는 자리 가지면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 시민 양성 교육 이후에는 공정무역 티파티와 공정무역 가게 캠페인 지도 조사 발굴을 했는데, 공정무역 티파티는 공정무역을 주제로 공정무역 물품을 소개하면서 공정무역을 알리면서 공정무역의 이제 약간의 교육과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티파티를 진행을 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이제 강남아이컵 생협과 송파이컵 생협이 이 공정무역 공동의제 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공정무역 가게 14곳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맵과 또 인쇄물로도 이제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와서 나눠드리는 것을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동의제로 진행한 공정무역 사업 결과는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교육에서 총 4번의 교육 동안 연인원 한 107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티파티는 강남과 송파에서 6번 진행하면서 3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가게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송파구에 14곳의 가게를 발굴하면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확대하고, 또 그 판매처를 확대하고 섭외하는 시간이 사실은 공정무역 교육을 가게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찾아뵈면서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정무역 사업은 이 생산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후위기랑 연결되고 사회적 경제랑 연결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 준비를 하고 이 의제에 참여를 했는데, 공정무역 지금 생산지에서는 일단 공정무역 원칙 중에 자연을 위하고 이제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그렇고 기후 위기를 위해서도 이 공정무역이 굉장히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하나의 소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학습회는 MPO 클래스는 총 3번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정무역도 이 같은 이유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 모든 물건에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만나서 보고 쓰고 버리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게 어디서 왔고 또 그것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우리는 윤리적인 소비를 말하지만 사실 소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지구에는 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불필요한 욕망들이 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많은 이제 지구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알맹상점 탐방은 저희가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요. 좀 많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샵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오라는 뜻의 이 알맹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유해성과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도 이 작은 샵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제 황용 감독님과의 시간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동물을 먹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이 건강과 환경과 윤리에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 지금 가장 우리 올해 다가오는 이슈는 기후위기와 감염병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동물을 먹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좀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의 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는 채식 중심의 식생활이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비자 기후행동은 저희 송파이급 생협뿐 아니고 아이급 생협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송파이급 생협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내용은 채식 중심의 식생활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는 올해도 계속 진행을 했었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살림에서도 했던 것처럼 우유팩을 재수거하고 또 재활용해서 이런 이슈를 계속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나와 이웃과 지구를 위한 치유라는 이슈로 소비자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이 저희 이제 내년에 예정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 아이쿱에서 조합원의 자치와 소통,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을 목표로 2019년부터 포장재에 관련한 연구 동아리와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한 발 더 나아가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공동연대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을 높이자는 아이쿱 역시 자연드림 매장을 보면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의 편의성을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도 책임져야 했고, 아이쿱은 플라스틱 문제를 공동의 해결 과제로 삼고 지구 환경을 위한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대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실행 목표를 세우고 그 약속을 선언하였습니다. 향후 3년 안에 플라스틱 병으로 생산되는 물품을 유리병과 종이 대체 물품으로 전환하고 혼합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기까지는 저희 조합원의 요구와 여러 지역 조합 단체의 캠페인 활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스탑 지구가열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동단체와 주민과 연대를 시작하였고, 그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 기후 비상사태 지역에서 해법 잡기 공동 프로젝트 기후행동학교를 7월 말부터 3주간 총 3강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저희 첫 강의는 녹색 기후연합 황인철 강사님과 한국의 기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들여다보기였는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안타깝지만 산업적인 관점으로 접근되어 불평등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함께 고려되지 않고 2050년 넷제로에 대한 목표도 설정되지 않는 한계가 많은 정책임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에서는 저희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선철 집행위원의 강의를 통해 세계의 기후행동운동과 최근의 흐름을 짚어보고,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이후 각국의 기후행동 동향을 알아보고 파리협정 등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정책 중 파리나 독일의 사례 등 앞선 정책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성대골 대표 김소영 강사와 에너지 전환마을 이야기를 통해 본 지역 기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성대골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토론하고 강남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시민의식이 확산되었고,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특정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온오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에 의식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참여자들이 실천 다짐과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진 퍼포먼스를 3개월간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강남구를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타 지역과도 연대하여 실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연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준 서울 환경영화제 출품작 변화의 가장자리라는 영화입니다. 2050년에 이르면 2억 5천만 명의 인류가 기후변화와 연관된 재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영화를 관람한 후 각자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기후위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논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 기후위기 포럼은 주발제 김소영 성대골 대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해결 과제를 시작으로 정영준 강남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과 신은희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의 2021년 강남 공동체 방향과 기후위기 활동을 발표하였고, 이상의 강남구 의원의 기후와 관련한 강남구 조례의 방향과 과제를, 그리고 김영남 강명시 기후에너지센터장님의 광명시 사례 등 패널들의 활동 제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을 통해 조례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강남구 의회에도 기후위기 문제가 세대적 과제임을 역설함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연대 활동과 지지선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환기는 이루어졌으나 꾸준한 인식 확산이 요구됨에 따라 향후 학교 수업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대가 필요함에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 직후 바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강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대식을 갖고 선언문 낭독과 앞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활동을 선포하며 발대식을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공론회는 사업평가와 개인의 단체별 활동 계획을 세우며 지역과 연대하며 함께 사업으로 발전하자는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남 아이컵은 지금 해온 것처럼 지역과 연대하여 전국 생협연합이 참여하고 나와 이웃과 지구를 위한 소비자 기후 행동으로 거듭나는 나아가는 활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삶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이다. 갑자기 영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건 저희가 이제 기후행동을 얘기를 할 때 자연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관심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기후행동의 핵심은 자연 생태계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얘기이기도 하지만 최재천 박사님이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강동구는 양서류가 상계구리 산란이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작년 대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빨라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양서류에 대한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양서류에 대한 서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인식 증진 활동으로 용맹이 삼총사 창작 공모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13년부터 지금 생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링 기반을 바탕으로 강동구 기대적 후보를 선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활동들이 지역에서 가깝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자주 가는 동네 산에서 어떤 실천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숲을 지키는 이야기 나무판이라는 캠페인 활동으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숲에 거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습길 방지 캠페인, 야생동물 먹이 도토리 저금통, 생태 감수성 교육, 생물 사진전 등을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위배기산이라는 산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데 지금 고덕강의 공공주택지구 공사로 그곳이 최대 맹공이 서식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9m나 복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인식 증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록집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집에는 생태글쓰기 기록과 세밀화 기록과 손뜨개 기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로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제 이 공간이 넓은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이 함께 있었고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지금 들판이 사라지고 풀밭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과 나비도 꽃을 찾아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꽃꿀을 빠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으로 자연환경이 변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가 현장의 상황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직접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저희 이제 초록바람 단톡방을 통해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었고 104개의 아이디어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발자국 캠페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간별로 풀풀이 주간, 자원순환 주간, 지금은 물 사용 주간이어서 물을 소중하게 쓰기 주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전기절약 주간으로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기후위기에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 코드 뽑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이 자연 생태 환경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서 기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략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친절하게 국어사전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상황에 알맞게 문제를 잘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잘 문제를 찾아내고 우리가 큰 걸음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큰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